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뽀빠이 이상용 선생이 오늘 오후에 별세했다는 그런 속보가 전해졌더라고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요, 2045년까지 재산의 99%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산 현재 가치로 1,0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에 달한다는데 그 많은 돈, 개발도상국 공중보건 개선 사업을 위해 쓰겠다 밝힌 겁니다. 특히 저는 참 이 얘기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부자인 채로 죽고 싶지 않다. 야,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진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반에서 맨날 방송한 이 군부대 사칭 노쇼 덕분에 강원도 삼척 대왕족발 사기 피해 면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신 심혜진님. 자, 출근길 서울 2호선인데요. 앞에 사람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산을 저렇게 딱, 아이고 적당히 좀 합시다 하신 장지호님. 자, 지난 7일 전남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 2차 지하주차장에서 내 차 물피도주한 인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자수하자 하신 홍주성님. 자, 용인 한 카페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왜 저러죠? 종 내려 이 녀석아 하신 유지원님. 자, 우리 집 마당에 이런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얘 뭔가요? 너구리, 오소리, 팀장님 뭔가요? 하신 김경수님. 멧돼지 아닌가요? 멧돼지요? 자, 목포의 김진국님, 평택의 성재님, 시드니의 이근우님, 안정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아기 목에서 훌렁입니다. 자, 아픈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만나보시죠. 자, 할머니 등에 엎혀서 수액실 가는 저 아기. 자, 뒤쪽 간호조무사 아기 뒷목 쪽을 꼼지락하더니 뭔가를 위로 휙. 지금 뭐 하는 거죠? 자, 그녀의 손에 들렸던 건 다름 아닌 1돈짜리 금목걸이. 자, 그리고는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자, 이거를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지금 전해드린 걸 텐데 설명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제보자는 지난달 19일 25개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인근에 있는 한 의원에 들렸습니다. 수액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퇴원을 했는데 아기 목에 걸려 있었던 1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가 해당 의원의 CCTV 시청을 요청해서 확인을 했더니 수액을 맞으러 갈 때 보신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10여 초 만에 아이의 목걸이를 이렇게 빼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무사는 심지어 금목걸이를 빼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와우.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는 휴무라서 병원에 없었고요.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돌아왔고 조무사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목걸이 가져간 게 맞다고 다시 돌려줬다고 하고요. 잃어버렸던 목걸이는 아기가 첫 돌 때 아기의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라고 해도 아기 목에 걸린 걸 갖다가 그렇죠. 가져가는 모습 보면 상당히 상습적 잘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쭉 가져가 버리거든요. 오. 자, 일단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안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경찰에 신고해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본 결과가 저 결과입니다. 보니까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2년간 잘 근무했고 평판 좋은 사람인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문제된 상황인데 나중에 이 제보자가 맘카페에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이 병원에 갔다가 목걸이가 분실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합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건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충격적인 판매글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아주 그냥 반들반들한 게 그냥 새 것 같은 저 커피 머신 두둥. 자, 그런데 그 반들반들 부분에 웬 사람 다리가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듯? 그렇습니다. 삼각 팬티만 입은 채 하이 실종한 채로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건데요. 에이, 모르고 그랬겠지가 아닙니다. 원본 사진 제가 봤는데요. 대놓고 보란 듯이. 네, 지난달 30일 새벽에 서울 은평구에서 거주하는 제보자께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커피 머신 판매글을 보고 커피 머신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빛을 잘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거를 실수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글은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뭔가 고의 같아서 제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아, 제가 이거를 이러고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저거는 과실이 아니고 아마 그 계획적인 것, 즉 일부러 한 걸 수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기 반사돼가지고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나라에 저 찍어서 올리려면 최소한 정장은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바지 정도는 입고 찍어야 되는데 속옷만 입고 찍었다? 저 사람 그 의도가 좀 불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본 사람 매우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앞으로 중고거래 찍을 때는 정장은 하지 않더라도 반바지는 입으셔야 됩니다. 저거 지금 사진이 2장인데 하나는 아무튼 좀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5만 원이 뿅. 아, 진짜 충격적인. 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만나보시죠. 자, 로또 판매점 입장한 남성 5만 원 지폐를 내밀다. 아, 여기 10,000원어치 로또 하나 좀 주세요. 자, 그러면서 2,000원어치도 하나 더 하면서 5만 원 신사임당 위에다가 자, 보셨나요? 보셨어요? 자, 2,000원 내면서 5만 원 다시 가져갔어. 자, 밑장 빼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 로또와 거스름돈 4만 원을 건네는데요. 실제로 받은 건 고작 2,000원밖에 없습니다. 저 사장님. 아,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너 손모가지 걸어야 쓰겄는디? 라고 영화 타짜에서 아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5분쯤 제주 애월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60대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내면서 로또 10,000원어치를 구매했고 추가로 현금 2,000원을 내고 로또 2,00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때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5만 원을 덥석 집어갔습니다. 이후 제보자가 거슬러주는 현금 4만 원 그리고 로또 10,000원, 2,000원어치까지 모두 챙긴 뒤에 사라졌는데요. 제보자는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에 담당 형사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절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 남성이 곧 사과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 열흘 뒤에 남성이 다시 찾아와서 5만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일부러 가져간 거 아니다, 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가게 주변을 몇 번이나 배회하면서 좀 위협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시방 이것은 밑장을 빼본 것이요. 라고 아기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보면. 저게 지금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고 하는데 착각이라고요? 손이 저렇게 빠른데요. 다시 한번. 저렇게 탁탁 이래. 안 보여. 예,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숨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절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보세요. 예, 봐요. 보세요. 샥샥샥 가져가 버리거든요. 자연스럽잖아요. 전과 조회 같은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고 또 배회하면서 좀 협박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등등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경찰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돈 벌어오랍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9년 차인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1살에 만나서 6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첫 남자친구였고 첫사랑과의 결혼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회의감이 듭니다. 우선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이 아닌데요.
20여 년 동안 제 사진 한 장을 안 찍어줬고 하다못해 아이와 단둘이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양손 가득 무거운 걸 들고 있어도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루는 왜 안 들어주냐고 물으니까 말을 해야 들어주지 이러는 겁니다. 임신하고서도 먹고 싶다는 음식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고 만삭일 때도 집안일은 모두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는 20, 30대를 보냈고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돼서 비교적 챙길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제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컸으니까 놀고만 있지 말라면서요. 제가 결혼 초에 몇 번 유산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돈 쓰기에 각박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가족여행도 거의 못 가고 생활비도 눈치 보면서 쓸 정도로 짠돌이 기질이 있는데요. 최근 시아버님을 칠순잔치로 남편 지출이 좀 많았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돈 없다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돈 벌어오라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대체 남편에게 무슨 존재인 걸까요? 남편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진 한 장이 없어. 한창 예쁠 때 신랑이란 인간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이 없더라니까. 야, 그리고 너랑 내가 마트 갈 때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 다른 집 남자들은 카트도 끌고 짐도 들고 하던데 난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넌 운전만 하더라? 그래, 다 좋아. 근데 이젠 하다 마누라 등 떠밀어서 돈까지 벌어오라고? 난 도대체 너한테 뭐니?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래요? 자, 다음 남편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하, 이 여자가 또 아니, 언제는 무뚝뚝한 게 매력이라면서. 시크해서 좋다면서. 아니, 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자. 내년이면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왜 이제 와서 또 난리야? 여보야, 이거 다 갱년기 증상이야, 너. 나도 부탁 좀 하자.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얘기를. 사진 찍어주라, 짐 좀 들어주라. 아, 왜 말을 안 해, 왜? 내가 무슨 궁예야? 김영철이야, X. 자,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요거를 못 먹고 안 사다 주면은 요게 평생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만약에 아내가 그 투잡, 쉽게 말해서 같이 맞벌이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인데 어찌됐든 남편이 아내가 맞벌이 하고 싶으면은 동의를 구하거나 스스로 하게 해야 되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여태까지 뭐 질상도 안 들어주고 뭐 임신 때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남편이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정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좀 안정이 좀 더 필요하니까 뭔가 나 혼자 벅찬 것 같아. 우리 노를 생각하면 좀 너무 불안하니까 당신이 조금 일을 해보는 건 한번 같이 생각해볼까? 라든가 조금 예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놀지만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네, 일단 이제껏 잘 좀 참았던 것 같아요. 19년이 됐습니다. 결혼 생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꼭 담아뒀던 것 같은데 이제 참을 수 없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면 갱년기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이 이걸 빨리 좀 캐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혼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잘못된 거는 맞고요. 아내분이 지금 이때까지 받아들이다가 못 받아들이니까 남편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그냥 단답을 해주세요.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도 볼게요. 김단님, 자식 다 컸으면 이혼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효정님,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돈 버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담비만님은 돈 벌어서 본인이 마음껏 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 유튜버가 필리핀 여성들에게서 모유를 구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심지어 친구들을 초대해 여성들의 모유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필리핀에 20년째 살고 있다는 어떤 한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망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먹방, 여행,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가족 여러분들 이번 거 좀 잘 좀 보세요. 어떻게 저희 생각이 이상한 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가 들어온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채널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게시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이 4천여 개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본인을 8년차 BJ라고 소개를 하면서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20년 동안 거주를 한 만큼 콘텐츠 종류도 먹방부터 일상, 여행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 제보자는 그중에서도 이 모유 콘텐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성희롱 등 성범죄로까지 볼 수가 있고 이 대부분의 영상에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출연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제보를 해왔는데요. 이 문제로 지적된 영상들에는 이 해당 유튜버가 길에서 만난 아기 엄마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모유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좀 현장에서 그 모유를 직접 마시는 조금 상당히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직접 보셔야 압니다. 보시죠. 이분은 이제 아울까지 21살입니다. 21. 애기는 how many months? 9 months. 9 months. 지금 짠 건가요? 지금 나연 나봤으나 나연? 프레시. 맞아요. 이거 제가 요 질 농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질 농도. 잠깐 왜 이게 프레시디바? 헬티. 이게 건강한 거예요, 형들. 이걸 제가 한 잔 마시겠습니다, 형들. 네? 어우구야. 아우, 좋다. 프레시. 진짜 제가 저 진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욕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욕할 뻔이 아니라 욕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전에 본 영상은 이제 4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모유라고만 쳐도 이제 3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제 모유 콘텐츠를 하고 있다. 영상 취지를 설명한 후에 이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모유를 가져옵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육안으로 신선한지 색은 어떤지 이렇게 간단한 품평을 한 후에 그다음에 맛을 스스로 봅니다.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돈은 500페소니까 하나로는 약 12,000원 가량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상이 바로 라이브로 과정을 다 보여주고요. 후원해 봤습니다. 영상 맨 위에는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고 후원한 사람들의 아이디도 함께 노출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는 이렇게 블러 처리를 다 했습니다만 저 사람은 저 방송에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 여성들, 아기들, 본인 얼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또 아닌 또 필리핀이라는 건데 여성의 이름이나 나이, 몇 살인지 아이까지 다 과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목도 보면 과관입니다. 길거리 즉석 건강식 모유 먹기, 모유 수유 먹방 후원, 나만 아는 먹방 등등. 이 사실은 이게 콘텐츠가 아닌 좀 예컨대 빈부격차가 좀 필리핀은 심하잖아요. 한 1, 2만 원 정도 사람 주고 꿰어서 성매매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의향의 콘텐츠가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어린 소녀들의 먹방, 또 체험 콘텐츠 이런 것도 많다고 하고요. 술집에서 술 마시는 영상이라든지 또 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장면을 제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정말 싫습니다. 직접 영상을 좀 잠깐 보시죠. 원샷해라 먹어라. 너무 하얀색인데? 그래 먹어 빨리 먹어. 마사람이야. 메리고 헬티.
아우 야 네가 저 애기 손에다가 줘. 애기 손에다가 이게 땡큐 살라마 오케이 굿 맛있네. 맛있어 그래 오이시고 네. 와서라. 맛있어 이 웃는 거 봐봐 That was crazy. 자, 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유튜버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모유를 먹고 그 대가로 엄마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이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는 거예요. 쥐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먹는 모유를 뺏어 먹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준 다음에 그 돈을 분유를 사든지 아이가 먹을 걸 사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의미인데 본인은 이제 현지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상업적인 거고 저 조롱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경제적인 도움입니까 저게. 그런데 영상 속에서도 현지인이 크레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상업적으로 아니면 경제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현지 교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저 방송을 보고 난 뒤에 필리핀까지 와서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뻔뻔하다 아니면 정신 나갔다 이런 비난 열의를 올리기 때문에 국내 망신을 시키지 마시고 절대로 저 모유 같은 걸 먹는 걸 체험하거나 저런 것을 보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도 혹시나 정말 왜 뭐 저럴 만한 사정이 있나 싶어서 이 사람하고 컨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애기 엄마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고 애기가 있는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애기 우유값도 사야 되고 뭐 분유도 사야 되는데 못 사요. 그럼 제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 또 방송이고 컨텐츠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의를 구해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돈 생기니까. 그럼 뭐 항의 같은 걸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굉장히 저 어디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산타 할아버지예요. 기다려 주세요. 당신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지? 정말 당신이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돈을 줘. 그게 맞.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핑계긴 한데 본인은 일석삼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그 필리핀 엄마들 돈 벌어주지 않느냐, 좋은 콘텐츠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뭐 건강에 좋은지 몰라 건강에 좋지 않느냐, 일석삼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현지인들의 항의가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좋아한다.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고 키다리 아저씨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요. 자기 얘기입니다. 허해서 먹는 거고 면역력이 좋고 성적 목적이 보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 생각에는 수갑 차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저희 그 실시간 채팅창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배유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유라는 건 정말 성스러운 거잖아요. 네. 엄마가 네.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다는 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성스럽고 숭고한 행동이죠. 근데 이것을 성인 남성이 돈으로 주고 사 먹는다.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모두와 공유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산타클로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으면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렇게 돕고 싶으면 방법은 저절로 많이 나와요. 예쁘고 이쁜 정말 영상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사실 선정적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미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필리핀 여성들을 저는 좀 인격 모독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엄마의 모유값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이를 조롱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문화 차이를 이해 못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마치 마담이라는 단어가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건데 한국에서는 술집 마담을 떠올리는 것처럼 필리핀 여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들만 이걸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 차이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박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이 양반은 이제 사건 반장에 본인 또 이게 나왔다고 뭐 하루 종일 또 홍보를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 채널에서는 또 막 이걸 킥킥대고 지금 보고 있다는데, 자 뭐 이 사람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또 아우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어쩌면 시청하는 사람들, 또 이게 또 돈이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즐거워하고 막 더 좋다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뭐 진행을 하면서 평정심을 좀 잃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보기에 불편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자,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집안에서 게임기를 붙잡고 한껏 몰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예고 없이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부부. 잠시 뒤 남성은 눈물 어린 사과를 건네보지만 아내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게임기 하나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부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내가 너무 짠순이어서 시쳇말로 너무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답니다. 네, 오늘 사연자는 40대 남성 박 씨고요. 10년 전에 알뜰한 아내와 결혼해서 요즘은 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절약 정신이 너무 극단이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도시락을 골라 먹을 수 있는데 그 도시락을 조금만 먹고 집으로 가져와서 저녁을 그걸로 대신을 한대요. 그런데 오는 동안 쉬어가지고 남편이 배탈이 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 절대 5만 원은 넘지 못하는 게 이 집의 법이에요. 만약에 면도기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 가차없이 용돈에서 까버렸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근데 저런 행위가 남편에게만 해당된 거면 진짜 나쁘죠. 자, 본인도 절약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집에서도 이른바 절약의 신이라고 불리는 유튜버 영상들을 챙겨보면서 그걸 모두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생필품까지 이 중고 마켓이나 무료 나눔으로 해결을 했다고 해요. 남편 옷은 물론이고요. 아들의 속옷도 이렇게 무료 나눔으로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화장품도 모두 다 샘플로 받은 걸로 썼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설거지하고 남은 물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걸러가지고 바닥 청소를 해서 그걸 끝까지 썼다고 합니다. 팀장님, 좀 괜찮은 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전략의 신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남편 박 씨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술값도 아까우니까 술도 끊어 하니까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술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돈 얘기하니까 점점 지쳐갔는데, 그런데 남편 박 씨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친누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아, 너 이번 올해 생일에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니? 라고 하니까 이 남편의 머릿속으로 싹 번개처럼 있었는데요. 게임기였습니다. 왜? 결혼 전에도 이 사람의 취미가 뭐였냐면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플스5, 이 플스5가 사실은 60에서 1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 누나가 선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아내가 게임하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결혼 안 한 친구 집에다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은 그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또 아니면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그 게임기를 갖고 와서 몰래 혼자만의 게임을 즐겼던 것이죠. 걸렸으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걸립니다. 몰래 하면 걸리죠. 음. 그 친정에 아내가 아이 데리고 갔을 때 게임기 들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띠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뭔데? 이래 소리 지르니까 변명을 했겠죠. 근데 안 먹힙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너무 아끼니까 누나가 사줬다 생일 선물로 그렇게 실토를 했고요.
그러자마자 그럼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와우. 해요.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사주냐라고 따지고 필요했으면 우리가 사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전화를 뺏어가지고 누나한테 죄송하다 사과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아, 손이 신우이한테 세상에. 아,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 받은 거니까 가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게임하는 아빠를 보면서 애가 뭘 배우겠냐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내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아내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내의 아버님께서 너무 이제 유흥에 빠져가지고 가산을 탕진해서 이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학자금도 모든 대학 등록금도 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도리어 이 게임기 중고마트에 내놓자라고 다시 또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못 받아도 40만 원은 받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 제발 팔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도 일단 그건 싫다 이렇게 아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게임기를 좀 친구 집에 좀 몰래 맡겨두려고 찾았는데 없었다고 해요. 안 돼.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게임기 당근에 팔았는데 내가 판다고 했잖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도 참다 폭발을 했고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진짜 뭐 설거지물 뭐 바닥 청소할 때 썼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건 이 정도면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짠내나는 아내 역할의 박상희 교수 그리고 궁상 맞은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 지금 우리 처지에 플스5가 말이 돼? 당신이 초딩도 아니고 투잡을 뛰어도 모자랄 이 시간에 게임?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에서 잠깐 뭐 게임 한다는데 그래 배가 아프나? 니는? 으유, 철 좀 들어라. 게임할 때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그건 뭐 공짜인 줄 알아? 그래 알겠다. 전기세 내 용돈에서 깔아. 됐지? 그럼 됐지? 당신 우리 은배 생각은 안 해? 아빠가 집에서 게임기나 잡고 있으면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프로게이머 되겠지. 나도 어릴 때 게임 많이 했다. 법대가가 고시도 합격했. 고시 아니다. 아이가. 됐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아무튼 게임기는 이미 팔았고 이 돈으로는 대출금 낼 거야. 야, 인가이가.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예. 자,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기는 파는 걸 인정해 주시고 시간 날 때 게임방으로 가시면 돼. 왜 게임기를 삽니까? 그러니까 조절하면 됩니다. 게임기는 사지 마시고 시간 날 때 몰래 게임방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편? 저는 아내 편. 아유, 정말 깍쟁이 같아 진짜. 자, 교수님. 저는 남편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내의 이런 잔소리나 이 극단적인 게 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본인의 어렸을 때의 고통이 너무 투사가 돼서 사실 게임기 선물 받은 건데 선물해 주신 분께도 너무 미안하고 매너가 없어요. 집에 뒀다가 그냥 가끔 규칙에 의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면 아이하고 남편하고 같이 아빠하고 게임 가끔 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아내의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 편입니다. 자, 손공주님. 네. 은배 팀장님 실망. 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을 또 어릴 때 그렇지, 좀 많이 그렇지. 좀 했다가 고시도 많이 그렇지. 했던 제 입장에서는 떨어질 뻔했잖아. 그래서. 떨어졌죠. 뭐 결국 졌어요? 겨우겨우 됐죠. 자, 게임이 이제 저런 게임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돈은 뭐 떠나가지고 뭐 몇 분 하고 나올 수 있는데 PC 게임은 엄청 오래 걸리고 밤새도록 합니다. 실제로 저런 게임이 훨씬 나아요. 진짜. 그래서 은배 팀장님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PC방 게임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게임기에 게임 한다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거는 하다가 한 30분 하면 지겨워요. 맞아. 더 이상 못 해요. 맞아.
좋아요. 그냥 시켜줘요, 제발 좀. 아, 뭔가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해피맘님은 과소비도 큰일이지만 너무 아껴 써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셨지만요. 이상희님은 흥청망청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 옆으로 오토바이와 검은 차량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 차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싸우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순간 차선을 넘은 검은 차가 설마. 네, 이렇게 쾅 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네, 도로 바깥까지 이렇게 밀더니 속도를 높여서 쌩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어디 갔어, 라이더? 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라고 하고요. 도망쳤던 뺑소니범은 사건 다음 날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그냥 차로 확 밀어버렸을까? 자, 다음 이어갑니다. 후다닥 달려간 남성이 흔들리는 천막기둥을 꼭 붙잡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건데요. 양다리까지 찰싹 붙여보지만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천막이 격하게 흔들립니다. 설마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 결국 확 부는 바람에 기둥이 또 버립니다. 덩달아 날아갈 뻔한 남성은 이미 무너진 기둥을 잡고 끝까지 버팁니다. 매대까지 미끄러지니까 아이가 달려나와서 붙잡는데요. 자, 얼른 안전한 실내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강타한 폭풍 때문에 가게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다쳤어요. 사람은 안 날아갔어요. 바라만 다음 봅니다. 갑니다. 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감성에 젖어 있던 와중에 웬 수상한 사람이 미적미적 뒤로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슬쩍 두 사람 눈치를 보더니 몸을 숙여서 게시판 아래로 손을 뻗고는 안 뻗었어. 뻗어라 뻗어. 가방 하나를 싹 챙겨 들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가방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이야. 자, 그래도 다행인 건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카메라에 범인의 얼굴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꼭 가방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얼굴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비닐 장갑을 끼면서 빈 사육장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동장에서 꺼낸 건 바로 귀여운 새끼 고양인데요. 네, 빈 사육장으로 하나하나 옮기는데 자꾸 밖으로 총총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하죠. 겨우 문을 닫긴 했지만 문제는 아직 새끼 고양이가 더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넣으면 나오고 빠르게 손을 움직여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저글링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5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문을 가게 닫아놓고 앞에 해야지. 새끼 고양이들이 든 상자를 덜렁 버리고 갔다고 해요. 사장이 지극정성으로 고양이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5마리 모두 얼른 좋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좀 중요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